최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현장에 응용되면서 실감 콘텐츠가 미래 산업의 신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2017년 8월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스포츠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과 디지털 기술이 만나 실감 스포츠의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온 대전. 스포츠 융복합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이 해외 진출까지 하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5G 시대를 선도할 실감 스포츠.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실감 스포츠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해결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영화관을 찾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좋은 영화를 보는 것도 삶의 즐거움 중 하나죠. 2009년 12월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3D 영화 아바타 기억하시죠? 특수 안경을 쓰고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경험해본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영화의 흥행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컴퓨터 그래픽 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큰 성공을 가져오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젠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실감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토론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청 문화콘텐츠과 한종탁 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 테크노파크 최수만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스포츠 융복합 창업 육성 사업단장 진윤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감 스포츠란 용어가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감 스포츠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먼저 이 개념 정리부터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원장님, 네. 실감 스포츠 과연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실감 스포츠라 하면 그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그 사람들이 스포츠를 실제로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AR, VR 이런 기술. AR은 증감 현실이고요. VR은 가상 현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거를 스포츠하고 연결을 해서 바깥에서 하는 운동을 실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을 실감 스포츠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실내 생활을 할 때 운동이 부족한데 이런 실감 스포츠를 적용하면 집안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쉽게는 스크린 골프도 유명한데 그 스크린 골프도 실감 스포츠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골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콘텐츠 산업이 이 실제 스포츠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산업 분야, 관광 분야 이런 분야의 모든 데를 실제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사회적 거리 안에서도 실제로 해외를 여행 갈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게 해주고 관광지에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실감 스포츠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스크린 골프 하니까 좀 와닿는 게 있는데요. 네. 실제 스포츠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을 좀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즐길 수 있고 또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지 관광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진 교수님 실감 스포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실감 스포츠는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포츠를 실감나게 내가 느끼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말하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구존이 아니겠습니까? 구존은 이제 스크린에서 그대로 그 골프 코스를 이제
도용을 해서 현실감 있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고 느끼는 그런 스포츠가 바로 실감 스포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지역에도 이제 관련 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 대전시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대전시가 이제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 네. 이 용어는 좀 어려운데 네. 결론적으로 지역에 이제 실감 스포츠를 대전시가 맡아서 한번 열심히 육성하게 하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기도 예, 하고 예. 그래서 많은 지원이나 투자도 있었던 거로 제가 예, 알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 예. 네, 용어는 좀 어렵지만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방금 저희 최수만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스포츠와 4차 산업혁명이 만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산업진흥법 정의에 의하면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데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약 1,500조 원에 달합니다. 그것도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17년 기준 75조 원에서 2023년까지 95조 원까지 연평균 약 4% 가까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급성장 중인 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ICT 분야입니다. ICT와 융합해서 새롭게 보다 체계적으로 스포츠 산업을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저희 대전시가 선정돼서 네. 국비 98억 원, 시비 48억 원, 총 4년 동안 14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저희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학교, 또한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 등 지역 내 산하경관 주요 기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집중적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분야가 실감형 스포츠 컨텐츠, 실감형 컨텐츠 분야이고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 분야 내에서 보다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을 보육시키고 또한 사업화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투자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 교수님,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제 이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왜 또 해야 되고 또 이해하는 것이 대전시라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스포츠도 운동만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가 또 어렵고 먹거리를 이제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감사한 것은 체육이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한 것은 이런 공모 사업을 대전시가 앞장서서 선정돼서 체육 분야에 정말로 이제 이런 스크린 골프를 할 수 있는 또 스크린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스포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운동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그런 길은 조금 이제 좀 뒤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ICT와 접목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먹거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도 이제 산업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ICT를 좀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스타 플레이어 몇 분만 이제 뭐 스타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스포츠는 ICT와 같이 접목을 해야 먹거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대전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그 스포츠 융복합 관련 사업단도 이제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대전시가 공모를 해서 네.
선정이 돼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대전시 테크노파크가 이제 주관을 하고 우리 충남대학과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가 이제 협력기관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충남대학의 이 창업육성사업단은 이제 스포츠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ICT와 또 관심을 이제 접목시켜서 연구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떤 쪽으로 창업을 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건가 이런 측면에서 충남대학이 앞으로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이런 학생이나 또 대학원생들 또 이제 선수들이나 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보니까 시설이나 장비가 상당히 불편하고 기록에 더 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려면 과학적인 접목이 필요하고 또 생활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업 교육을 시키고 또 창업 교육을 통해서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이제 또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심화 교육을 시켜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충남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우수 교육생들에게 국제 스포츠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아이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충남대학에서의 사업단의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시가 주축이 돼서 이제 충남대학교와 대전 테크노파크가 지난 3년 동안 참 많은 연구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지역에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화면으로 과정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보던 시대를 넘어 이젠 화면 속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생생한 체험을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대전시가 스포츠 융복합 산업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비전 선포식의 의미는 대전이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융복합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대전 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그리고 저희 충남대학교 사업단에서 열심히 대전에서 스포츠 융복합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창업가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스마트 스포츠, 스포츠 융복합 산업.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활 스포츠 영역을 확대하는 스포츠 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양한 실감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증폭시켜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높은 실감 스포츠. 그 영역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개발하며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대전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활성화되는 저희 사업단 지원받아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트레이닝도 가능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감 스포츠.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변화시킨 이 실감 스포츠는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를 융복합한 신기술인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만드는 걸까요?
예전에 없던 그런 체험을 체험자들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폰이라든지 PC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가상현실 그 장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런 걸 활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증강현실 장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제 HMD가 있는데 이 HMD 앞쪽이 투명합니다. 이 투명한 안경같이 투명한데 체험자가 느끼기에 실제 세상에 가상 객체가 막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가 숫자로 나타난다든지 그게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은 흔히 컴퓨터 게임에서 보이는 가상의 세계를 말하고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다른 말로는 혼합현실이라고도 한답니다. 이러한 기술은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 걸까요? 장치의 발전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또한 여러 그 업체들, 기관 이런 데서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구축도 하고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군사 분야에서는 이제 증강현실 가지고 군사 훈련을 갖다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많이 있고 스포츠 분야도 그 증강현실 쪽이 굉장히 그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체험자들이 더 많은 그 풍부한 이런 그 가상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걸로 그 예상이 됩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실감 스포츠. 더 많은 사람이 오래오래 즐기기 위해선 더 많은 콘텐츠가 개발되고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그 개발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어떤 특정한 기술 기준을 넘어가면은 그 1단계 통과했다고 보고 그 다음 2단계 때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걸 수주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이제 형편없이 써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격으로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결국 개발자들한테 그 돈을 많이 못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저임금에 시달리는 개발자들이 이런 분야에 붙어 있지를 않죠. 다 떠나버리지.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이 산업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의 어떤 특성, 제한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투자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일과 삶의 조화가 중요한 시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실감 스포츠의 발전과 확산을 기대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실감 스포츠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 과장님,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2020년 현재 실감 스포츠의 상황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실감 스포츠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3차년도 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이제 4차년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사업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1차년도에는 관련된 거점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에는 사실 첨단 실감 스포츠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 기업들이 의류나 또는 축구 어떤 관련된 기구를 제작하는 전통 산업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가능성 높은 첨단 산업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3차년도부터는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또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한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창업자들과 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업의 방향을 중점을 더 왔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숫자적으로 나타내 보면은 그동안 한 220여 개의 지역 기업을 지원하면서 약 16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24개의 기업을 새롭게 창업도 시켰고 이런 과정에서 약 100여 개의 지적 재산권도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직원분들이 대부분 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나 카이스트, 충남대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만약 이 사업이 없었으면 서울이나 판교로 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성장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서울이나 판교에서 대전으로 내려오고 또 캐나다에 있는 기업도 대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미래 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실감 스포츠를 육성시킴으로써 예.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또 이야기는 또 계속 또 이어지니까요. 자,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나 이동통신 광고를 보면은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이었죠.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 딸을 엄마가 가상현실로 만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저로 이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참 감명이 깊었는데 나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최 원장님, 저도 뭐 순간적으로 보면서도 조금 뭐 마음이 네. 그한데 지금 실간 스포츠를 발전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기술의 개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감 콘텐츠 개발 과연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감 콘텐츠 그 기술은 어디까지 왔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거 또 이렇게 촉감 이런 것까지 왔었고요. 지금 더 가는 것은 이제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촉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오감 지금까지는 한 3감 정도 했었는데 5감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디지털이나 이런 AR, VR, AI 이런 시장이 차가운 경제였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감성과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 기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영상에서 봤지만 그 지금은 차갑고 또 사회적 거리 두고 또 이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실감 콘텐츠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 실제로는 감성과 또 따뜻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갈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까 오감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상황과 과상 상황이 거의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용어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발전소에 불이 났다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에 폭발이 났다든지 그런 상황을 가상해서 그 안전을 그 답보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충청도 관내에 당진에 있는 바이오매스라는 그 신재생에너지 쪽 발전소에서도 교육 훈련을 디지털 트윈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만든 디지털 트윈 상태에서 교육 훈련을 해서 좋은 교육 훈련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는 AR로 증감현실로 그 실제적으로 군 작전 훈련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자적으로 현실감 있게 만들어서 실제 군사훈련을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가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AI하고 같이 붙여지면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아바타도 있지만 3D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진짜 느낄 수 있고 촉감할 수 있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지능도 가지고 있는 이런 디지털 휴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 대한민국은 그 5G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또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지금은 좀 재미없고 끊어지기도 하지만 5G, 6G로 가면 거기에서 AR, VR, 실감현실로 나타나는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그 실감하고 재미있고 또 교육 효과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실감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미래의 세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환경을 그 입체적이나 생생하게 화면에 구성하고 또 특수 안경을 이용해서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 느끼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실감 스포츠의 참 매력인 것 같은데요. 실감 스포츠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전의 한 배드민턴 연습장. 그런데 기존의 배드민턴과는 뭔가 달라 보입니다. 게임 상대는 사람이 아닌 바로 스크린.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운동이 많이 되고 또 실제 스포츠 캐릭터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가 있네요. 배드민턴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게임을 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승부욕이 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승부욕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프로그램 배드민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엔 또 다른 스크린이 제공되는데요. 오, 강력한 스매싱. 이렇게 여럿이 경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레슨 모드도 있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레슨을 할 수도 있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저렴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한 방향으로만 셔틀콕이 발사되었지만 연구 개발을 통해 여러 방향에서 불규칙하게 나오게 만들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데요. 혼자서 게임을 한다든지 두 명이 스크린의 가상 상대와 대결을 하는 일방적 대결의 부분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를 조금 보강을 하면 두 사람이 한 스크린에서 동시 대결을 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오락실에서 2인 플레이를 할 경우가 있고 풍선으로 상대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듯이 저희도 그러한 콘텐츠들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이들로 북적거려야 할 어린이 회관.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막만 감돌고 있는데요. 이제 곧 아이들이 몰려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자전거 레이싱 체험.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화면 속 장애물을 격파하는 게임입니다. 와, 정말 신나 보이는데요? 게임이랑 접목이 되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열심히 구르는 대로 이렇게 빨리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누르는 거에 따라 반응해서 점프도 하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체험. 운동도 하고 게임하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VR이나 AR 기술을 계속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콘텐츠가 구현되지만 향후에는 HMD를 적용한 형태라던가 또는 나아가서 홀로그램 등의 형태를 결합한 기술로까지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교는 빈 교실을 이용해 실감 스포츠 프로그램이 가득한 운동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축구부터 양궁, 그리고 볼링까지 한 곳에서 모두 다 체험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 조용하지만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차겠죠.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현상이 있을 때 실외 활동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은 점이 되고요. 과밀학급인 경우에 체육관과 운동장을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적인 것도 융합이 들어가 있고 또 스포츠적인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또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상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인 실감 스포츠. 운동뿐만 아니라 교과를 접목한 퀴즈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아이들이 더 재밌게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실 안에서 다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교육적 효과는 어떨까요? 규칙 같은 것도 이제 실제 스포츠처럼 돼 있어가지고 많은 스포츠를 학생들이 직접 이제 규칙도 배워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운동을 하는 느낌이 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 어떤 경험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성구에 있는 한 골프 스윙 연구소. 이곳은 골퍼의 모든 동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프로 골퍼들을 주축으로 개발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스크린 골프 회사랍니다. 기존의 스크린 골프보다 훨씬 높아진 현장감과 정확도가 이 회사 제품의 자랑이라는데요. 꾸준한 연구로 개발한 센서 기술이 이뤄낸 쾌거라고 합니다. 그럼 산학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은 정말 수출도 많이 되고 나라도 알리고, 특히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을 이왕 시작한 거 크게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우수 기업을 양성하고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지원하는 스포츠 융복합 산업.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얼마만큼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야 되겠죠. 네, 최 원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 스포츠도 지금 바깥에서는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실감 스포츠 시장은 아마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해도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도 2017년도가 한 1조 200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났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2, 3조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기술을 그렇게 접목해서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시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관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피트니스도 이렇게 가서 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장도 굉장히 많아서 2023년도까지는 연평균 한 23% 성장을 하고요. 또 20억 달러 규모의 이 성장이 예상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 스포츠, 여가, 관광,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특히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은 집에 스크린 골프 대한민국 제품을 갖다 놨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도 앞으로 집에 스크린 골프는 기본으로 하나 놓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 지역에 있었던 존이라든지 여러 이 스크린 골프, 또 배드민턴, 뭐 아까 인더스트리도 있고 그렇지만 다 집에다 하나씩 놓고 싶거든요. 그리고 승마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싶은 분도 있어요. 멋진 큰 그림거, 이것도 집에서 직접 탈 수 있죠.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컨텐츠, 그러니까 실감 컨텐츠가 개발이 많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 전 세계 어디를 지금 못 가지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그리고 대전이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지금 작지만 크게 나갈 수 있고 글로벌로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실감 스포츠의 시장은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로 또 펼쳐질 수 있고 그 네. 시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네. 또 이미 기존에 뭐 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 사례도 있고요.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영상에 보니까 초등학교의 비인 교실에다가 이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육에 쓰는 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그 공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실감 스포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여쭤보신 것처럼 아이들은 창의력과 아이디어
자극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체육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감 스포츠 교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세먼지, 또 여름철 폭염, 환경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또 저희가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도 바로 이곳 대전에서 바로 소비될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전시에는 전민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는 기존 전통적 체육관 형태가 아닌 양궁이나 말씀하신 배드민턴, 또한 승마 등을 스크린 형태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기존 전통적인 체육관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체육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첨단 실감 스포츠 체육관 및 산업지원센터를 한밭체육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감 스포츠에 좀 더 외연을 확대해 보면은 e스포츠 경기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민선 7기 저희 시장 약속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엑스포 과학공원 내 첨단과학관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e스포츠 경기장이 조성이 되면은 이곳에서 e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것 외에 지역 학교들과 연계해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e스포츠 아카데미도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감 스포츠가 이제 교육에 접목되고 또 e스포츠까지 확대된다면은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미래가 전개될 것 같은데요. 예. 또 모든 학생들이 또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시설이나 체육관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실감 스포츠를 위한 체육관. 진 교수님, 이 실감 스포츠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려면은 전문적인 트레이너나 또 전문 스포츠 교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을 위한 관련 학과라든지 또 뭐 과목들은 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주 지금 이제 2000년 넘어서부터 이제 스포츠 산업학과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첨단 실감 스포츠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제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꼭 이게 실행이 돼서 정말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고 남녀노소가 다 즐겨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꼭 만들어주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 양성 과정을 보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체육 교사를 양성을 했고 이제 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 넘어와서부터는 이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 체육 교수들이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스포츠와 이제 산업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 학과 명칭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 산업학과, 스포츠 경영학과, 스포츠 마케팅학과, 뭐 골프 산업학과 다양한 이제 학과 명칭이 있지만 이제 그 교과 과정을 보면 대개 스포츠와 경영 또 사회과학 또 공학 다양하게 이렇게 접목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학과가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각 대학마다 지금 많은 스포츠 관련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과들 보면 이제 이 스포츠 산업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대개 한두 분씩 계셔요. 우리 대학도 이제 아까 화면에 나왔던 정문현 교수가 이 사업을, 이 거점 육성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게 정문현 교수예요. 시에다가 제안을 했고 시는 그걸 받아들여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돼서 지금 3년차를 맞이했고 이제 4년차 마지막 기회를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양성은 충분히 지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높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실감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전 지역이 실감 스포츠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재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감 스포츠가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고 또 즐기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과연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실감 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또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전시가 과학도시답게 스포츠 융복합 도시로 발전하는 것에 환영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실감 스포츠들을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보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각급 학교에서 가상 스포츠실을 도입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긍정적인 교육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교사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엔 가정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전시가 그런 홈트랙이 가능한 저렴한 장비나 그런 시스템을 보급해준다면 정말 좋겠어요. 네, 시민들이 실감 스포츠에 대해서 참 기대와 바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전시는 이 실감 스포츠가 생활 스포츠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e스포츠 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전체적으로 프로리그가 전체로 다 중단됐는데 네.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e스포츠 리그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형 인터넷 등 4차 산업 요소 기술이 스포츠 산업에 융합되면서 새로운 실감 스포츠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그동안 실내 스포츠가 가지고 있던 날씨나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본인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맞춤형 스포츠도 또한 가능하고 또한 유소년이나 노령층도 재미와 즐거움이 배가 된 형태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대전시도 이 같은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적 지원을 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 대전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 내용 중 하나로 첨단 실감 스포츠도 한 사업 분야로서 이렇게 반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 또한 방금 시민들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내용 중에 하나로 시민들이 실제 실감 스포츠가 어떤 것이고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첨단 스포츠 산업 페스티벌을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민들 호응도 이끌어내고 그 지역 기업들 제품도 홍보하고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페스티벌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좀 기대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진 교수님. 실감 스포츠가 이제 초등학교에도 이제 도입이 되고 앞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이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일단 야외 스포츠, 실제 스포츠하고 좀 차이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감 스포츠가 가지는 뭐 교육적 효과 아니면 또 넘어야 될 과제 아니면 그리고 또 이런
그 장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실감 스포츠는 이제 기존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주로 경험했지 않은 그런 스포츠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그 실감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부모님들은 가장 걱정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부상을 가장 이제 염려를 하는데,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하다 보면 이제 자기 힘에 붙여서 이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실감 스포츠 체험장에서는 그런 부상에 대한 안전이 상당히 장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감 스포츠는 부모님들이나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상당히 호응을 받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직접 가르친 그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신체 활동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아이들도 아주 흥미로워하고, 또 부상이라든가 또한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 실감 스포츠 교실이 계속해서 좀 많은 그 재원을 투입해서 어느 학교든지 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야외에서 하는 이 실제 스포츠도 좋지만 실제 스포츠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ICT를 이용해서 참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 원장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저렴하게 모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대전에 있는 그 실감 스포츠 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특허를 낸다고 하지만 경쟁 국가에서 따라와서 모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량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원천 기술에는 정부의 그 집중적이고 이렇게 대규모적인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천 기술에 대한. 그다음에 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제 대전이라는 시장은 좀 작지만 전국 규모, 그다음에 또 해외 시장이나 국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전광역시 또 문화관광부 또 저희 대전 테크노파크가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실감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각 하나씩 갖고 싶어 하고 또 집에서 실제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면 또 이제 이 단가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의 투자 또 시장을 열어주고 또 해외로 나가게 해주고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 또 대전에는 대덕 연구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원천 기술을 이렇게 융합하고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생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한 3년에서 5년만 제대로 투자를 대전광역시하고 중앙정부가 투자한다고 하면 그 생태계는 아주 좋고요. 특히 저희 대전은 글로벌로 나가기 편한 게 저희 대전 테크노파크가 유럽, 미국 시장에 MOU를 이렇게 이미 해놓은 데가 많아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연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주 저가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감 스포츠가 그 대전 시민들, 충남 도민들, 또 세종 시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지역 경제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방에 앉아서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높은 산과 광활한 사막을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실감나게 즐길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실감 스포츠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의 발달이 온전히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야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도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칩니다. 아울러 TJB에서는 5월부터 열린 토론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새롭고 신선한 시사 종합 프로그램을 신설해 방송합니다. 더 알찬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